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아, 다른 분의 어떤 게시글을 제가 논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 글을 쓰신 분, 이 글을 쓰신 분의 그 댓글로 제가 의견을 남겨야 될 건데, 근데 혹시 이제 글로 하다가는 조금 이제 오해 소지도 있겠다. 충분히 내 의견을 전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또 오해가 생길까봐 조금 더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참 이 LA 시사 논평이라는 분의 영상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진심을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해 계시고, 또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위로라기보다는 오해 소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LA 시사 논평 이분을 이제 오해하시고 구독 취소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매우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떠나시는 분도 제가 좀 알 것 같고 또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LA 시사 논평 이분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이 글쓰기 보니까 일부 제가 영상을 올렸던 내용과도 결부된 내용이 있어서 일부 또 제가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것은 이제 서로 차 한 잔 놓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서로 이렇게 미소 띈 얼굴로 그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 혼자 그냥 커피 타놓고 저 혼자 커피 마셔가면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첫째 그 LA 시사논평 이분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글 속에서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진심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뭔가 조금 이제 핀트가 어긋난 부분 때문에 서로 오해가 좀 생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게 좀 보입니다. 양측에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는 분의 입장과 또 억울해하시는 LA 시사논평 이분의 입장을 제가 양측의 입장을 좀 알 것 같아요. 자, 우선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자, LA 시사논평 이분이 한 7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을 첫째, 둘째 이래서 한 7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대체로는 뭐 한 3가지 부류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로 보는 게 첫째, 둘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단어, 트랜지션이죠.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두고 이제 LA 신사 논평 이분이 해석을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알았던 부분과 또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더니 그에 대해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트랜지션, 권력 이양을 할 의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이제 LAC 선언평 이분은 권력 이양의 뜻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 굉장히 정직하게 해석을 하신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해석을 한 LAC 선언평 이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첫째, 둘째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첫째와 둘째는 트랜지션, 우리말로 해석하면 권력 이양이라는 부분을 두고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긴 거죠. 네, 의견 차이. 이건 충돌이라기보다는 의견 차이 정도인데 그 의견 차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서로 간에 오해도 생기고 비난도 하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트랜지션, 권력이양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권력이양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S 유튜버는 트랜지션은 권력이양이라는 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랜스퍼는
권력이양이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유튜버의 말을 믿었고 권력이양 아니다고 주관적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트랜지션은 원래부터 권력이양이란 단어가 맞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늘 사용했던 단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좌파이며 위장우파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둘째까지 살펴봅니다. 둘째, 트럼프가 트랜지션이 설령 권력 이양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이양하겠다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바이든에게 권력 이양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많은 유튜브에서 아전인수식 주장을 했었다. 게다가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권력 이양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것도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자, 이제 두 가지네요. 트랜지션을 넣고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하는 부분과 이제 권력 이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바이든에게 이양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바이든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권력이 간다는 것이냐. 그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는데 권력 이양이 된다고 하면 그럼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이양한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권력 이양한다는 말은 쓸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LA 시사논평 이분의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고 굉장히 정직하신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일단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제 그것을 정직하게 이거죠. 그 바이든에게 권력이 넘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어떤 존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네. 그리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네. 어떤 그 선거 이후에 어떻게 합리화시킨 절차를 거치더라도 네. 바이든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이 LA 시사논평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단어 하나에 순수하게 그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넘기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보통은 그 트럼프에게 많은 국민들, 직접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 보통 어떤 특정 권력자에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원, 청원, 요청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바이든에게 넘겨줄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권력 이양을 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기지 말라는 의미로서 유튜버가 됐든 아니 미국 국민이 됐든 그렇게 권력 이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각자 국민들이 그 부정선거를 바라봤던 국민들이 마음이 권력을 이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거를 이 LA 시사논평 이분은 이해를 못하나.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진실하려고 일종 강박증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보여요. 너무 진실에 추징하려다 보니까 너무 단어 하나의 의미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거는 정서를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권력 이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 이렇게 이런 분들의 LA 시사 논평 같은 분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상당히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좌파냐 위장우파냐 하고 바로 상당히 좀 거칠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LA 시사논평 2분의 입장에서는 비난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날려버리는 거죠. 당신 좌파냐? 당신 위장우파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LA 시사논평 2분이 조금 정서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네. 정직성이나 진실성에다 플러스 이해심이 좀 필요합니다. 이해심. 바이든 같이 부정직한 자에게 권력이 넘어갔으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단어를 해석했다는 것만 내가 옳게 해석했다. 이 트랜스퍼라 이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는 권력이양이라는 단어가 맞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의 마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그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 바이든을 알고 있는 정상인의 마음에서는 바이든에게 권력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요. 그 바람을 여론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비난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서 그 권력 이양의 대상 뭐 비슷한 취지입니다. 바이든에게 권력 이양을 안 하고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권력 이양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엉터리 해석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권력 이양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본인에게 권력을 넘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의 집권을 마무리하는 1기 집권에서 2기 행정부로의 권력 이양 네, 그것을 굳이 트럼프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1기 집권에서 2기 다음 정권입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들어가서 집권을 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집권한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트럼프가 트럼프에게라는 말을 못했죠. 네,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권력을 이양을 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나중에 바이든이 문제가 있어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에 트럼프가 갈지언정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권력 이양을 한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두고 유튜브에서 아전 인수식 주장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LA 시사논평님이 조금은 진도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아전 인수식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저도 문맥을 많이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장 트럼프가 부정선거로서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인 확보를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로 권력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트랜지션 맞죠. 그리고 그 차기 정부, 권력 이양을 받은 그 정부가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을 거론을 못하는 거죠. 결국 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권력 이양을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전 인수식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LA 시사논평님이 또 한 번 반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보여요.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는 부분. 이렇게 이것을 아전 인수식 주장이다 내지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시게 되면 이거 LA 시사논평 입장에서는 한번 그 아전 인수식 주장을 하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트랜지션 새 행정부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 새 행정부가 당장 트럼프라고 주장은 못 한단 말이죠.
일단 바이든이 부정선거로서 형식적으로 권력을 받겠다고 나서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력을 바이든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못하고 바이든이 도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으로서의 그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할지언정 트랜지션이라는 단어, 권력 이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넘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간에 바이든이 한번 끼어 들어왔다가 물러나는 상황.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셋째, 넷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알라모 연설을 두고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알라모 연설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비장한 그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LA 시사 논평 이분이 제 영상을 보고 이런 내용을 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지만 저도 알라모 연설에 대해서 그 상징성으로 알라모가 갖고 있는 그 상징, 그 비장한 그 결사항전의 의미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용을 올린 걸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면 셋째, 트럼프가 알라모 연설에서 새로운 여정을 가겠다고 말했을 때도 이제 새로운 여정을 두고 이제 본인이 해석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New Journey, 새로운 여정, 새로운 여행이죠. 어떤 유튜브들은 트럼프가 계엄령과 군정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이제 LA 시사논평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한 주장으로 들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journey라는 영어 단어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도 트럼프가 권력을 넘겨주는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오히려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제 변절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슬프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데 단어 하나도 틀림없이 해석을 하시는 아주 엄격하신 분인데 이런 분에게 변절자라는 비난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변절자라는 비난까지는 너무 심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황당한 주장이라고 이제 하시는 부분, 그 알라모 연설을 두고 이제 비장한 그런 결심이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유튜브들이 조금 더 이제 더 진도가 나갔던 모양이에요. 트럼프가 계엄령과 군정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황당한 주장이다. 저도 이제 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받게 되면 좀 반발이 생길 것 같아요. 황당까지는 아니거든요. 황당까지는 아니고 제가 봐도 물론 뭐 알라모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앞서 이제 의미처럼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바이든에게 권력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알라모 연설을 보고서 트럼프의 의지가 그 이제 바이든에게 그렇게 순순히 권력을 넘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또 그런 결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도 되고요. 왜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면 안 되나요? 트럼프가 혹시라도 권력을 넘겨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바이든에게는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조금 우회해서 알라모의 그 결사항전의 의미를 좀 되새겨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계엄령과 군정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 이거는 이제 좀 가봐야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엄령과 군정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군을 통해서라도
현재 미국이라는 사회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그 계엄령을 보고 뜨아하면서 무슨 저런 또라이 같은 대통령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민심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정선거의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엄령이라도 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 천치 수준이라고 그래요. 천치. 예. 바보를 가리켜서 천치라고 하는데 그 가분개 수준의 국민들이 다 알기 전에 이미 일은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런 가분개 국민들까지 일일이 다 설득한다고 하는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일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대로 계엄령을 하든 비상 계엄을 하든 하여튼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군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시고 우리 저 LA 시사 논평님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전혀 이제 이런 계엄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황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사회가 항상 모든 그 대중이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릇된 것이 바로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정서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변절자라고 우리 LA 시사논평 이분을 변절자라고 비난을 하시는 거는 좀 심했다고 봅니다. 변절자는 아니시잖아요. 다만 이 차이는 뭐냐? 어떤 정서를 서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자임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 트럼프가 결심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계엄령이 됐든 군정이 됐든 결심을 해서 막아야만 된다. 절박하다. 그 절박한 마음을 LA 시사논평 이분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저런 주장을 했을까. 그리고 그 알라모 연설을 통해서 또 트럼프에게 그렇게 결사항전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계속 여론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또 우파에서도 그런 여론을 조성하면서 결사항전, 부정선거만큼은 여기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를 용납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넘어간다. 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LA 시사논평님이 어쩌면은 너무 정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어의 의미에 집착하다 보니까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표현상 변절자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절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그렇게까지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넷째, 더욱 황당한 것은 알라모 장벽이 암시하는 의미가 결코 권력을 바이든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비장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네,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가 무슨 의도로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 일부러 희망 고문을 한 것인지 참으로 의아했다. 자, 그렇죠. 희망회로라고 좀 요즘 표현하죠. 희망사항. 희망사항 그러면 좀 단어가 좀 고리타분한 단어로 들리고 요즘은 희망회로라는 단어를 보통 쓰던데 이분은 또 이제 희망고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고문이 되네요. 희망고문. 자, 이게 희망고문일까요? 네. 충분히 그 알라모의 의미를 통해서 결사항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비장함을 강조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분은 정말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너무 정직하시고
너무 진실하시려다 보니까 네, 그 진실 집착증에 의해서 이 여론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그 알라모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 아전인수식으로 아전인수죠. 그러니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소재잖아요. 그럼 그 좋은 소재를 놓치면 안 되죠. 아, 트럼프가 알라모에 갔던 것이 또 네,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네, 트럼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정말로 알라모에서 그렇게 섰을 때는 국민들이 그런 의미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죠. 한번 그리고 결사항전의 의미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뭐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중에 어떤 협박이나 또 약점으로 인해서 굴복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인간이다 보니까 뭐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협박하면 굴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계속해서 알라모의 그 결사항전을 계속 강조해 준다는 것이 뭐 어떤 나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나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더욱 황당한 네, 주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들이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LA 시사논평 이분이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니고 너무 진실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변절이다 뭐 그러면서 구독 취소하시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우리 LA 시사논평 이분도 이렇게 알라모에 대한 의미를 암시를 해석하는 걸 두고 더욱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그렇죠. 네. 안 보게 되죠. 네. 서로가 의견이 다르게 되면 이제 안 보게 됩니다. 안 보게 되겠다는 의미를 구속 취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 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네, 뭐 희망회로 하면 희망회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희망사항이나 청원을 하는 것을 조금은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희망회로다.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아전인수적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희망회로라고 하죠. 회로라는 건 내부적으로만 계속 뱅뱅뱅 도니까 외부의 영향 없이 내부적으로만 뱅뱅 도니까 자기만의 어떤 희망사항이다라는 표현을 희망회로라고 비아냥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거 희망 고문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그 더더욱 그 희망사항에 대해서 길을 꺾어놓고 그렇죠.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망 고문으로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LA 시사논평 이분이 좀 도가 지나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두 가지가 좀 그러면 내용으로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는데 뭐 이제 다섯째 정도의 내용. 네, 뭐 이분은 이렇게 어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째, 교황 체포, 백악관 직원들 탈출설, 낸시 펠로시 체포, 오바마 체포 등도 수많은 방송에서 떠들었지만 나는 조작이 아닌가 하는 방송을 했지만 역시 돌아오는 것은 구독자들 탈출이란 현상을 보게 되었다. 백악관 탈출이 아니고 구독자들 탈출이라는 현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백악관 직원들이 어두운 저녁 시간에 오스프리죠. 오스프리 그것이 뭐 해병대에서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백악관의 전용기인지 모르겠는데 백악관 전용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프리라고 이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리면서 또 운항 중에는 또 프로펠러를 그 방향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프로펠러기처럼 날아가는 비행기 뭐 그것을 타고서 그것이 이제 오스프리라는 기종인 것 같은데 그 비행기를 타고 타려고 이제 직원들이 뭐 움직이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본 기억납니다. 그것을 이제 백악관 직원들 탈출설, 네, 또 뭐 교황체포설, 근데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들, 네. 당연히 그럼 이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야 오보였다
뭐 기사 조작이었다,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낸시 펠로시 체포설, 오바마 체포설까지 등등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딴지 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내가 그것을 해명하거나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내가 나서서 이거는 진짜야 가짜야 이럴 필요가 없죠. 아니 현재 그 LA 시사논평 님도 이런 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잖아요. 예. 야 이거는 조작이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일방적으로 조작이다라고 조작이 아닌가 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시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자들이 탈출이 되겠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확하게 오보였다, 명확하게 가짜 뉴스였다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제시하시면 아마 그렇게 사실이 드러나서 제시해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창 이제 뭔가 의구심이 들고 있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LA 시사논평님이 직도 나서서 너무 나서서 조작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반발심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좀 더 지켜보자. 뭐 그 정도 신중함이었으면 덜했을 텐데 굳이 뭐 조작이 아닌가 하고 낸시 펠로시가 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오바마가 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바람인가 보다 해야죠. 그것을 굳이 뭐 체포 안 됐다. 오바마 체포 안 됐다. 뭐 그렇게 해명해줘서 뭐가 뭐 우리 저 우파 쪽은 정직하다. 뭐 그걸 굳이 내세워야 될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조심스럽게 괜히 그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조심성 정도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뭐 조작이다라고 내가 나서서 해명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 정직하시고 너무 진실하시려는 강박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섯째도 한번 살펴보면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절망과 분노와 분열과 갈등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것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이 퍼지면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질식한다. 결국 악의 세력은 더 좋아서 날뛸 수밖에 없다.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는 정직성이 더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컨센서스는 공감대.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는 정직성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이런 거죠. 정말 이분의 그 심정을,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는 정직성이 필요하다. 얼마나 정직한 분입니까? 이렇게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반발을 샀어요. 그래서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이분이 어떤 정서를 이해하거나 어떤 이제 현재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바이든에 대한 이 반발심, 그 반발심을 어떻게 여론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상으로는 좀 굳이 정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 정서가 현재 바이든에게 권력을 넘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거기다 찬물을 끼얹고 초를 칠 필요는 없는데 지금 하신 행동이나 영상은 아마도 그 초치는 항상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초를 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도 이분은 이제 계속 억울하신 거죠. 뭐라고 억울하신 거냐? LA 시사논평은 항상 사실과 진실만을 당당하게 말해왔다. 아주 뭐 자부심이 있으시죠.
우파가 좌파와 다른 것은 진실이라고 진실을 강조하시죠. 4년 전 2017년부터 주장해서 지금까지 진실을 외쳐왔다고 자신한다. 네. 항상 진실해야 된다라는 분. 얼마나 이분이 참 진실의 화신입니까? 그런데 내가 눈치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영악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제 의문이 드시는 거죠.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요. 이 진실과 사실과 진실을 강조하는 왜 이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네, 좀 답답하신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진실과 나는 진실하고 나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나는 진실한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네,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약간의 종이 한 장의 차이, 백지 한 장의 차이다. 어, 나사 하나가 약간 풀렸을 때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만 조여주시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공감대 형성, 그야말로 컨센서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이고 내가 진실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좀 더 조금만 더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방향을 조금만 돌려보면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공감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과 진실은 바이든에게 있지 않잖아요. 부정선거에 있지 않잖아요. 그 커다란 그 부정과 진실, 부정, 사실, 진실이 아닌 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요 작은 그냥 단어 하나에 몰입해서 현재 그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바이든이 저 부정선거로 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것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그분들이야말로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이든을 미력으로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라고요. 그걸 왜 이해 못 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그 알라모에 대한 그 해석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석해서라도 트럼프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거부하라고, 부정선거를 거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게 컨센서스예요. 그거를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었던 것일까? 눈치가 없으세요. 지금 보면 그 눈치를 채셔야 돼요. 바이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눈치를 채시라고요. 거대한 부정에 대한 거부감, 그 컨센서스가 현재 LA 시사 논평님에게 없어요. 영악하지 못했던 것일까? 네, 영악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둔하신 거예요. 어떤 컨센서스냐? 바이든이라는 부정선거의 화신에 대한 거부감. 그거야말로 우리가 거대한 진실이거든요. 거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그 공감대가 현재 LA 시사 논평님에게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해되셔야 본인의 자부심. 야, 나는 사실과 진실만을 얘기해서 내가 정확하게 트랜지션을 내가 해석한 거야. 내가 영어 실력이 훨씬 낫지.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서는 이 공감대를 이해를 못 하십니다. 바이든은 부정선거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로 된 자가 누가 봐도 부정선거인 것을, 누가 봐도 여론조사를 봐도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그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없는 자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시고 사소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옳게 해석했다. 내가 옳게 해석했는데 했고 당신들이 오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질을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그 거부감을 갖는 이유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스에도 너무 슬프시다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조금은 날카롭게 됐네요. 부디 이해해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창 김재웅이었습니다.